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딱 20일 남았습니다. D-20입니다. 이 선거는요, 강서구청장 선거와 이제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선거가 되었습니다. 광역 단체장 선거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구청장 군수 3명, 구청장 1 군수 3명,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런 것, 그리고 자잘한 거 있겠죠. 자, 이런 선거인데 이게 놀라운 정치적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서 평지 풍파, 지각 변동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다라고 할까요? 정말 올인해야 되고 전력 투구해야 될 그런 입장일 텐데 각자 야권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권의 동향. 특히 이재명, 조국이 정말 작심하고 이제 뛰어든 것 같은데, 조국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에 전라도 내려가서 거기 이제 방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라도에서 한석이라기보다는 한 자리는 이기겠다. 특히 영광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영광은 예전부터도 무소속이 많이 당선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당 바람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는 무소속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조국의 조국혁신당이냐 이 둘 대결에서 승부가 이제 가름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 대결에서는 거의 같죠. 조국 후보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났지만 조국 후보가 조금 앞서더군요. 약 한 1% 정도.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벌써 거기 내려가서 지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개망신 뜬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번에는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조국은 조국대로 거기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전라도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이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 등등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원래 조국은 부산 검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관심을 표했지만 아예 전라도로 가버린 걸 봐서는 부산 검정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아마 딜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소위 이제 단일화 이런 건데, 단일화를 통해서 검정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고 전라도에서 대신에 한 자리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짜고 있다. 이재명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이기고 싶은 데가 부산 검정이에요. 여기서 이겨버리면 이재명 대선은 그냥 탄탄대로 옵니다. 완전히 적지에서 이겼다 이런 어떤 상징성도 있는 데다가 검정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항상 이기는 곳입니다. 거의 10중 8구는. 여기서 만일에 지금 어떤 이변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재명 대세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이제 공인이 되면서 기호지세가 되겠죠. 완전 달리는 호랑이 상황이 됩니다. 정말 거기에다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둘 사이에, 이재명과 조국 사이에는 검정구청장은 아마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이 아니고 저기 전라도 두 자리에 있어서는 이재명이가 한 자리 정도는 양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보. 조국 에라 가져가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지지 않는 윈윈하는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 당장 대선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지율 그리고 득표력만 확인하면은 그걸로 1차적으로 아마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검정은 민주당이 주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는 한 자리를 자기가 먹겠다 아마 이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저쪽에 강화 이제 군수 선거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 조국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은 여기 올인했어요 벌써. 그 당 대표가 움직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당 조직이 벌써 거기 풀가동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소속 의원들이나 이런 어떤 관련 인사들이 수시로 지금 내려가고 거기서 뭔가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 검정구청장을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민주조국혁신당 부산 검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본격 논의.
물론 진통은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고 이런저런 어떤 고비를 거쳐서 단일화 저는 한다고 봅니다. 2대1 구도가 되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거를 모를 저들이 아닙니다. 저 야권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조 세력하고요. 거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군소 세력들은요. 정치 공학이 아주 밝은 자들이에요. 2대1로는 잘 안 갑니다. 우파는 2대1로 자주 가요. 우파 둘, 좌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 좌파들은 좌파 둘, 우파 하나 이런 구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99% 단일화한다라고 보거든요. 깨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마 헛된 기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이제 전라도를 갖고 딜을 치는 거죠. 한 자리는 준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산 금정 민주당 후보 때만 접전을 벌였다. 야당 단일화 신경전. 이제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재명의 의중이 드러난 건데요. 부산 금정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거죠. 지금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이가 한동훈 대표를 모든 지역에서 다 이겼잖아요. TK에서도 이겨버렸어요. TK에서도.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뭐 어떻게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가 한동훈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으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이반이 됐고요. 10대, 20대, 30대들 젊은 층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쏠려버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대구 경북에도 40대, 50대는 있잖아요. 이들이 또 약간의 그 위 세대하고는 다른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이 세대 대결입니다. 세대 대결. 지역 대결 그게 예전에는 가장 그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죠. 거의 한 70% 80% 되는데 지금은 지역 결정 요인이 한 50% 정도로 떨어졌어요. 세대 대결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라서 소위 이제 우파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10대, 20대, 30대들 중에서는 우파 쪽으로 오는 사람이 이제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좌파들이 지금 생기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헤드라인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민주 김경지 후보는 여성이더군요.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 등록했는데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에요. 중앙 정치권에서는 뭐 아무도 모르죠. 이분을. 무명초들이지만 지역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다. 다 이제 잔뼈가 굵은 지역 정치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자, 이 둘의 대결인데 이 둘만 그냥 아무런 외생 변수 없이 둘만 대결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긴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외생 변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좋은 게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뭔가 하면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 지지율, 차기 주자 지지율 이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세 개 그 어느 하나도 지금 넉넉치가 않습니다. 아주 상황이 나쁘다.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상 뭐 20%대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말이죠. 30% 초반 혹은 20%대 후반 이렇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개인 비교를 해보면은 1대1 대결을 이제 붙여보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지지율 조사가 대부분이죠. 어쩌다가 이기는 것도 오늘 발표된 MBS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더라고요. 1%인가 2%인가 더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 조국혁신당을 보면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으로 갈 것이 뭐 민주당으로 갔거나 민주당으로 갈 것이 조국혁신당으로 갔거나 이런 변수가 생긴 거죠. 조국혁신당이 12%인가 나왔던데 뭐. 그러니까 두 당을 합쳐버리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이 국민의힘 배제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둘이 합쳐버리면요. 부산 금정에서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물론 그건 전국 여론조사지만 부울경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보다도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TK도 그렇고요.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대구 경북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부울경에서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은 소위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쁜 쪽으로는 저들의 우리 이쪽 국민의힘 쪽으로 다 왔고 좋은 쪽으로는 저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삼박자인데 한쪽은 오케이 땡큐 삼박자고 한쪽은 큰일 났다 삼박자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 치러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 것 비관적인 전망이 놀라운 깜놀할 반전 드라마가 있었던 것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후보가 아주 자질이 뛰어나거나 큰 또 다른 어떤 돌출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객관적인 조건을 뒤엎고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물다. 그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본격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제 쏟아지면 이제 판세가 드러나겠습니다만, 감단치가 않아요. 지금 민주당 안에는 부산에서도 조금 알려진 사람들도 많은데다가 이재명이 작심하고 지금 여기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재보선 앞두고 현장 찾은 이재명, 부산도 민주당이 기회 달라. 구청장 선거에 지도부 총출동. 야, 명국대전, 이재명, 조국대전.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놀랍게도 부산 금정구청장을 제가 검색했는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부산 금정 야권 단일화 삐걱에 조국의 사실 왜곡 때문이라는, 자, 후보자 등록 마친 윤희련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지역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관록 있는 지역 정치인이던데 훌륭한 인사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뽑은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재명이가 지금 부산에서 자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에서 벌써 여러 번 이들은 이벤트를 벌였거든요. 부산 금정 민주당 후보 때만 접전을 벌였다. 야당 단일화 신경전 본격화되었다. 민주당 지난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보였다 그러네요. 3자 구도 조국당 단일 후보 때문에 패배한다. 그래 3자 구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후보 하나 그리고 야권 둘이면 당연히 지겠죠. 그런데 조국 후보로 나가도 국민의힘에 못 이기지만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들이 카드랍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다른 여론조사가 또 나올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거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재보선 앞두고 현장 찾은 이재명, 부산도 민주당이 기회 달라. 지난 24일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명, 그리고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김경지 후보, 이 사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차분하고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답지 않게 정말 차분한 얼굴을 갖고 있네요. 자, 서울신문 부산 금정 찾은 이재명, 지역 화폐, 청년 기본소득을 야당 후보 단일화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훑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칙사 대접 받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지원 나선 이재명 대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부산 금정구청장 한동훈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죠. 이걸 제가 지울까요? 부산 금정구청장 한동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동훈 관련 이야기는 여기 나오죠. 총선 아픔 딛고 재보선 공들이는 한동훈 구청장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요. 지금 나온 뉴스가 아니고 2주 전에 뉴스입니다. 2주 전에. 이게 2주 전에 한번 한동훈 뉴스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는 요거 한 개 오늘 나왔죠. 한동훈 민주당 대 조국 혁신당 선거 아닌 경매다 직격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요. 그리고 전부 다 한동훈 관련해서는 2주 전에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용산하고 지금 전쟁을 치렀죠. 예. 대통령하고 싸우느라고 여기에는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한 두 주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차차 코앞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금 닥친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요, 부산 가서 살아야 돼요. 부산서 살거나 강화도 강화 군수 선거도 가끔씩 또 가봐야 되겠지만, 조국만큼은 안 되더라도 부산에서 거의 거기서 그냥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면 난리 납니다, 정말. 금정구 청장 그 선거는 거의 국민의힘에서 다 이긴 선거인데, 만일에 이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면 저는 후폭풍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도 한동훈 대표 당내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목균 프로젝트 그게 공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때 그랬어요. 10월 그때부터 보자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재보궐선거입니다. 지금 외생적 조건 환경이 굉장히 불리해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지난 총선 때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기적이 흔치 않겠죠. 그 당시에는 그 기적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는 문재인 효과가 컸어요. 문재인이 등장하면서 그게 판이 많이 흔들렸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10대, 20대, 30대들, 요도 MZ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세요. 문재인이 1등이에요. 문재인이 1등. 문재인 등장하면서 거기에 젊은 층들이 많이 돌았다. 그때 당시 개딸들, 민주당 거기 이제 책사들, 뭐 거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버에서 그런 거 주로 이렇게 정치 분석 잘하는 좌파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그걸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문의 등장을 가장 치명적인 뼈아픈 어떤 그런 변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등장하자마자 초기에 바로 출당시키자라고 문재인은 아직도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런 소리까지 나왔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동남벨트,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산, 뭐 부산, 김해, 창원까지 국민의힘이 거의 압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거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그걸로 말이죠. 적어도 5%에서 10% 정도 마이너스 효과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각 하나를 세우고 잡았네요. 여기 오늘인데요. 여기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 선거하는 경매를 지금 하고 있다. 작당을 하고 있다. 직격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묘한데 항상 한동훈 대표가 뭔가 말을 할 때는 옆에 이 두 사람은 떨떠름한 표정이에요. 보면 물론 가만히 있으면 이런 표정일 수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런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자, 이 지금 말이죠. 지금 조국당 그리고 저 이재명 당 이 두 당이 말이죠. 정말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돈을 퍼주겠다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라남도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가 연 100만 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자 조국혁신당의 장현 영광군수 후보는 연간 120만 원 가량의 영광행복지원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이익금 명목으로 매년 영광군민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 돈 주겠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납니다. 이러면요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돈 준다는데 이렇게. 돈도 적은 돈도 아니네. 100만 원 대 1,0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은 어디 뭐 갖다 대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온몸이 그냥 우파 이념으로 이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저런 포퓰리즘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 받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이렇게 이런 어떤 돈에 대한 유혹도 없을 수가 없어요. 뭐 게임할 수 있는 어떤 돈도 되고 뭘 또 살 수 있는 돈도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도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이걸 조금 더 크게 알려야 되겠다.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이죠.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동훈 대표의 격조 있는 말인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 당대표라는 자리는 법무부 장관보다도 훨씬 발언이 세야 돼요. 사실은. 진짜 본격 정치인이잖아요. 좀 거친 그런 멘트, 그런 워딩이 터져야 됩니다. 입에서. 자, 재보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경매가 아닌가. 개수작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 지랄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이 돈 지랄이 호남에서만 그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검정구청장 선거에도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도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때 그걸로 또 흔들리는 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엄중합니다. 뭐 그랬거나 말거나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지금 도마위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겠죠. 이제 칼로 말이죠. 제가 이런 비유가 너무 이렇게 난폭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마위의 생선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난자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건 접고
이번 선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하고 어떤 각 세우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갈수록 오히려 당 내에서 입지만 좁아지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막 확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권고 드린다면은 부산 금정에서 조국처럼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사실 살다시피 해야 돼요. 그러다 시간 나면 중앙으로 올라왔다가 또 저쪽으로 강화 군수 선거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심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거 결과적으로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찾아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구도에서는 만일에 저들이 진짜 단일화를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진짜 뭐 제2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됩니다. 그때부터 김기현 체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